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어, 미국 역사상 어, 이게 모기지 배당 수익률이 50%, 60%, 70%난 경우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없었어요. 그러니 몇십 년 만에 오는 하늘이 준 기회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 50%란 말은 여러분들이 3억을 투자하면 강남역 아파트를 사면 월 100만 원을 받지만 이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사면 3억어치를 사면 50%니까 월 배당을 한 1200만 원, 1300만 원 받는다. 자, 그래서 월세를 아파트를 사면 강남역 오피스텔을 사면 100만 원을 받는데 이것을 사면 1200만 원, 1300만 원 받는다. 그래서 12배, 13배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늘이 준 기회를 저 혼자 알기 너무 아까워서 여러분이 가르쳐 주는데 위험성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두 번, 세 번 보면서 여러분들 연구해가지고 투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위험하다 싶으면 투자를 하지 말고 위험스럽지만 너무나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뭐 3억이 다 투자하기 너무 위험하면 1억 정도만 투자해도 그죠? 월 한 400만 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구해 보세요. 저도 그래서 계속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계속 지금 설명하고 있죠. 자, 모기지 리처 투자를 집중적으로 살펴야 할 지표는 뭔가? 첫 번째, BPS, 장부가치죠. 주당 장부가치인데, 미국 세법상 리츠의 경우 세금 감면을 위해 펀드를 90% 이상 배당해야 한다. 즉,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자산 확대를 위해서는 외부 자금 유입이 필수이다. 어, 자, BPS는 여러분이 뭐 기본적으로 알 거예요. 그죠? 당연히 BPS가 낮아야죠. 그죠? BPS가 1이면 제가 앞에 사는 거지만 BPS가 0.2면 거의 그냥 5분의 1 가격에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BPS가 0.2라는 말은 뭐 10억짜리 아파트를 2억에 사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이 지금 여러분에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배당 성향 중요하죠. 뭐 어떤 해는 배당했다, 어떤 해는 배당 안 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갈수록 배당이 안정적이라야지 갈수록 배당이 줄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배당 성향도 봐야 돼요. 세법상 배당 성향 90% 이상을 보아야 하니 이 부분은 배당금과 함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얼마나 안정적으로 배당금을 주었는지 봐야 합니다. 자산 구성 이 부분도 당연히 지속적인 외부 자금 유입을 위해 살펴봐야 하겠죠. 순이자 마진 스프레드 사실상 동놀이 성격이 강한 모기지 리츠의 특성상 내가 얼마나 저리의 자금을 가져 높은 이율 상품을 투자하냐의 수익을 결정하겠죠. 그러기에 이 둘 사이의 차이인 순이자 마진 스프레드를 잘 보아야 한다. 자, 그래서 다시 여러분에게 이제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이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은 유동성 위기로 이어졌다. 결국 캐시가 최고다라는 생각으로 투자자 및 기관들은 위험자산뿐만 아니라 금, 국채 등을 매도하여 현금을 확보한 행태를 보였다. 이에 따라 주식뿐만 아니라 하이힐드 채권가격이 급락했고 레포 등 단기금리는 상승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피해를 입은 섹터 중 하나는 바로 모기지 리츠 섹터이다. 모기지 리츠는 기본적으로 단기로 차입, 장기 자산의 투자와 레버리지를 활용한 수익 극대화 전략을 취한다. 요거죠. 아까 설명했죠. 한 번 더 설명할게요. 너무 중요한 거니까. 모기지 리츠 회사는 여러분이 그 모기지 리츠 주식을 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식을 사면 그 돈을 모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이 만약에 10억 불이라 치고, 그 10억 불을 가지고, 아까 MBS를 산다 그랬죠. 그죠? 주택, 주택, 저당, 주택, 저당,
증권, 주택저당 증권을 산다 그랬죠. 사가지고 이익을 얻으려니까 이익이 너무 적어. 그래서 그 주택저당 증권을 담보를 맡기고, 그죠? 또 돈을 빌리죠. 그죠? 단기 차입해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그거를 갖고, 그 돈을 갖고 또 MBS를 사죠. 근데 또 새로 산 MBS를 담보로 해가지고, 또 돈을 빌리죠. 그 빌린 돈으로 또 새로운 MBS를 사죠. 그 새로운 MBS를 담보로 맡기고 또 돈을 빌리죠. 그래서 레버리지를 한다 이 말이죠. 레버리지를 하니까 수익률이 모기지 리츠는 에쿼티 리츠보다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2배, 3배 높다 이 말이죠. 근데 지금 주가가 폭락해가지고 그 2배, 3배 되는 게 10배, 20배로 불어나가지고 배당 수익률 50%, 70% 된다 이 말이죠. 자, 이해되셨죠? 그 다음 앞선 글에서 설명한 것처럼 단기로 차입할 때 리포 금융을 사용합니다. 평시의 경우에도 총 차입금보다 담보물의 가치가 더 큽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추가 담보를 요하는 것입니다. 담보물은 당연히 보유하고 있는 자신들의 자산의 MBS들이었습니다. 리포는 Repurchase Operation의 그 약자인데 우리말은 환매 조건부 채권,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일정 기간 후에 금리를 더해서 다시 사는 것을 조건으로 파는 채권. 그리고 리포 레이트는 무슨 말이냐면 자본시장에서 대상이 되는 증권이나 채권을 매도함과 매수함과 동시에 사전에 정한 기일에 증권을 환매수하는 금리를 말한다. 금융권의 불안이 가중되자 에이전시 MBS, non-agency MBS, CMBS 등의 가치가 급락했습니다. 특히 보증이 없는 위험한 자산들의 가치가 덜 하락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산을 담보로 대출해 주었던 기관들은 추가 담보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유동성이 마른 상황 속에서 자산을 팔 수도 없고 현금 유동성을 구할 수 없는 모기지 리저들이 마진콜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어렵죠?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기지 리츠를 100% 이해해야 배당 수익률 50%나 되는 모기지 리츠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해도 못하고 투자를 했다가 망하면 어떡합니까? 100% 이해한 다음에 그래 투자해도 손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해를 100% 해야 됩니다. 대충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자, MBS는 아까 설명했죠. MBS는 Mortgage Backed Securities 해가지고 주택저당 증권이라고 했죠. MBS는 주택저당 증권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아까 다시 설명하면 어려우니까 우리가 20억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 가지고 10억을 은행이 빌렸죠. 10억을 빌리면 그 은행은 10억을 빌려준 거에 대해서 주택을 담보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택이나 상가에 대한 담보권을 갖고 있는데 그 담보권을 기초로 해가지고 주택저당 채권을 발행하죠. 주택저당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그것을 유동화 중개회사에서 팔죠. 그래서 그 유동화 중개회사가 또 주택저당 채권을 담보로 해가지고 주택저당 증권을 발행하죠. 그 주택저당 증권을 모기지 리츠 회사에 산단 말이야. 산다고. 그렇죠? 사는데 모기지 리츠 회사가 MBS를 사는데 MBS는 이제 이해가 확실히 됐죠. 내가 벌써 4번, 5번 설명했죠. 그러니까 모기지 리츠가 MBS를 사는데 MBS도 종류가 에이전시 MBS가 있고 non-agency MBS가 있고 커머셜 MBS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에이전시 MBS하고 난 에이전시 MBS는 주택용 MBS고 CMBS는 커머셜 MBS니까 상업용 MBS입니다. 자, 어쨌든 에이전시는 공신기관이 담보로 보증하는 공신기관이 보증을 하는 MBS니까 부도날 확률이 거의 없다. 근데 난 에이전시 MBS는 공신기관이 보증하지 않는 MBS니까 위험한 상황에서는 부도가 될 수도 있다. 빵원이 될 수도 있다 말이죠. 채권가에 폭락할 수도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금융권 불안이 가중되자 에이전시 MBS, 난 에이전시 MBS, CMBS 다 가치가 급락했지만 그 중에서 위험한 MBS인 난 에이전시 MBS, 그러니까 공시기관이 보증을 하지 않은 MBS가 가장 많이 하락했을 것이고, 그래서 난 에이전시 MBS를 많이 가진 모기지 리츠 회사들이 주가가 더 많이 떨어질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다 어렵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산을 담보로 대출해 주었던 기관들은 추가 담보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유동성이 많은 상황에서 자산을 팔 수도 없고 현금 유동성을 구할 수 없는 모기지 리츠들은 마진콜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자, 유동화 중개 회사에서 MBS를 발행했잖아요. 그렇죠? 유동화 중개에서 MBS를 발행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기지 리츠에서 MBS를 샀죠. MBS를 샀어. 근데 레버리지를 이렇게 해서 이 MBS를 또 어디에 맡겨요? 금융기관에 맡겨가지고 그 담보를 해가지고 또 돈을 빌리죠. 그죠? 돈을 빌리는데 그 맡긴 가치에 비해 가지고 한 70%, 80%는 빌려줄 거 아닙니까? 근데 맡긴 그 정권의 가치가, MBS의 가치가 폭락해가지고 빌려준 돈보다도 더 폭락하면 은행에서 연락할 거 아닙니까? 빨리 그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MBS를 더 달라, MBS를 더 맡겨라, 담보로 MBS를 더 달라 하든가, 뭐 아니면 빌딩을 맡겨라든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화한다는 뜻입니다. 은행에서 모기지 리츠 회사에 전화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진콜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추가 담보를 달라 이 말입니다. 자, 마진콜의 역사를 봅시다. 선물거래에서 최초 계약 시 계약 이행을 보증하고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예치하고 있는 증거금이 선물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거래 개시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추가 자금을 유치하여 당초 증거금 수준으로 회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증거금 부족분을 급히 보전하라는 전화를 받는다는 뜻에서 붙여진 일입니다. 투자자가 이 요구를 무시할 경우 거래소는 자동 반대 매매 청산을 통해 거래 계약 관계를 종결시킬 수도 있다. 또 시간이 다 됐네요. 또 시간이 다 돼가지고 지금 3부까지 했습니까? 1부, 2부, 3부, 4부. 그럼 5부는 연이어 다시 방송하겠습니다. 자, 5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